부모님 돌아가시면 안 보고 살 겁니다. 요즘 커뮤니티에 이런 글 올라오면 예전처럼 폐륜이라며 욕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생 많았다, 끊는 게 답이다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는 거 아시나요? 천륜이라 불리던 가족관계가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남보다 못한 사이를 넘어 차라리 남이었으면 좋겠다고 울부짖는 사람들. 도대체 무엇이 평생을 함께한 혈연을 가장 잔인한 원수로 만드는 걸까요? 오늘 그 불편하고도 서글픈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이 남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희생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그래? 라는 말은 보통 희생을 강요하는 쪽에서 전용 무기처럼 사용하곤 하죠. 누군가는 당연하게 누리고 누군가는 뼈를 깎으며 참아내는 구조가 고착화될 때 관계는 썩어 문드러집니다. 특히 장남이라서, 딸이라서, 혹은 돈을 더 잘 벌거나 성격이 유순하다는 이유로 한 사람에게만 인내를 강요하는 순간 그 관계의 유통기한은 끝이 납니다. 참는 사람은 사랑해서 참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버티는 것뿐이니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당하기 힘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경계선의 부재입니다. 가족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 라며 사생활을 침범하고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자녀는 결국 숨을 쉬기 위해 부모라는 산소호흡기를 떼어내기로 결심합니다. 두 번째는 돈이라는 현실적인 칼날입니다. 사실 가족관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는 장례식장이나 유산 상속 현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준 얼마 안 되는 재산 때문에 수십 년을 함께 산 형제들이 법정에서 서로를 헐뜯는 모습은 이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앞에서는 피해 진함보다 통장의 잔고가 더 우선시되는 현실 속에서 서운함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절연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외침은 이미 서로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긴 뒤입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는 비교와 비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알기에 그들은 내가 어디를 찔러야 가장 아픈지도 너무 잘 압니다. 남들은 모르는 나의 치부나 과거의 실수를 꺼내어 네가 그러면 그렇지. 누구네 집 자식은 이렇다는데 너는 왜 모양이냐며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밖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할 집이 오히려 상처를 주는 전장이 되어버릴 때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가족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대화의 부재와 오해의 누적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 안 해도 알겠지라며 무심하게 넘겼던 서운함들이 수십 년간 쌓여 거대한 벽을 만듭니다. 정작 중요한 대화는 피하고 껍데기뿐인 일상 대화만 나누다 보니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어느 날 터진 사소한 다툼 하나가 도화선이 되어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며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가해자만 없고 피해자만 있는 기억의 왜곡입니다. 부모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자신의 헌신만을 기억하고 자녀는 내가 그때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라며 자신의 아픈 면을 기억합니다. 가해를 한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평생을 그 기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할 자리에 변명과 적반하장식 태도가 들어설 때 가족은 완벽한 타인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배우자와의 갈등, 즉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입니다. 내가 선택한 동반자와 나를 낳아준 가족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원가족을 밀어내야만 하는 상황, 혹은 원가족을 챙기느라 내 가정이 파탄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결국 내 삶을 살기 위해 뿌리를 잘라내는 고통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의 차이입니다. 가장 개인적이고도 강렬한 이 신념들이 가족 내에서 충돌할 때 타협점 없는 싸움이 반복됩니다.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개조하려 들거나 죄인 취급을 할 때 식탁은 토론장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등지는 일은 현대사회에서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절연의 사유입니다. 아홉 번째는 중독과 방임입니다. 도박, 알코올, 마약 등 중독 문제에 빠진 가족 구성원은 주변 모든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처음엔 도와주려 애쓰지만 끝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상황에 지친 가족들은 결국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말이 가장 아프게 적용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열 번째는 정서적 단절의 대물림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법을 몰라 방치하고 그 자녀가 다시 냉소적인 성인이 되어 가족을 멀리하는 악순환입니다.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가운 침묵만 흐르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가족은 그리운 대상이 아니라 벗어나고 싶은 굴레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10가지 이유 중 어떤 것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 깊어지는 밤입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무조건적인 화해나 용서를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만약 가족이라는 관계가 나의 정신을 갉아먹고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전략적 소원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소모를 줄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족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해결하려다 오히려 상처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3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소통의 물꼬를 트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라면 편지나 메시지를 통해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관계의 수위를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효도라는 명목으로 혹은 형제라는 이름으로 나를 희생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나쁜 아들, 못된 딸이 될 용기를 내서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만약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죄책감 없이 그 관계를 놓아주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혈연이라는 끈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끈이 나를 옥죄는 밧줄이 된다면 과감히 끊어내는 것이 서로의 인생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남이 되는 것이 반드시 비극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지옥이 되느니 차라리 각자의 천국에서 남남으로 잘 사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가족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이 시도해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거리를 두는 법 혹은 진심 어린 대화를 끌어내는 비결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지혜를 모은다면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조금은 가볍게 덜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기대치를 낮추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변할 거라는 기대, 형제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그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적고 작은 호의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감은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만드는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정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나를 진심으로 지지해주고 아껴주는 친구나 동료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가족에만 매몰되지 말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관계들에 더 집중하며 정서적인 결핍을 채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의미로 남을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진짜 평화는 어떤 모습인지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롯이 나로 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해진 여러분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